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는데요. 주식시장은 열심히 또 끌었다가 식었다가 참 힘들게 합니다. 그죠? 네. 어쨌든 우상향 기대감으로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삼성그룹 인사가 있었어요. 저도 뭐 오늘 이걸 인사를 가지고 주제를 하나 잡을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삼성그룹 인사가 큰 폭으로 있었고, 결국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수들의 배치, 포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전쟁의 전체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결국 삼성그룹의 인사의 방향을 보면 내년에 투자 아이디어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삼성그룹, 특히나 삼성전자 중심의 인사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 제가 뇌피셜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기존에 3개 부문이 있었죠. 삼성전자는 IM 부문이 있었고, CE 부문이 있었고, 그리고 DS 부문이 있었습니다. 3개 부문이 있었고 각 부문장이 계셨죠. 부회장, 사장급으로 부문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싹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2개 부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문장들은 다 연임에 실패하셨고요. 그리고 세트 부문하고 DS 부문 2개 부문이 됐고, 그리고 한종희 부회장이랑 그리고 경계현 사장 3개 부문이 2개 부문으로 축약이 됐고요. 간소화가 됐고, 기존에 DS 부문을 맡았던 김기남 부회장님이 회장으로 승진했어요. 자, 요거만 놓고 보면 굉장히 승진한 인사 같은데요. 그런데 실권이 없는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종기원,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맡게 된 건데요.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반도체 쪽의 성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좌천을 시키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인데, 오너가 부회장인데 이제 회장을 줬다는 거는 실권을 가진 회장을 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승진은 하시고 대신에 명예직으로 이제 실권은 없어진 거고, 중요한 게 이 한종희 부회장님이에요. 기존에 TV 전문가예요. TV 전문가. TV 쪽 전문가고, 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 기획 이런 쪽을 한 17년 동안 두루두루 이제 경험하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CE 부문이 사실상 IM 부문을 먹는 그림으로 된 거예요. 자, 우리 그런데 IM 부문은 스마트폰이잖아요. IM 부문이 연간 매출 올해 한 보면 110조 정도 예상이 돼요. 매출이 100조에서 한 110조. 그런데 CE 부문이라고 해봐야 한 50조짜리 회사 사업부거든요. 자, 50조짜리 사업부가 110조짜리 사업부를 먹은 거예요.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내부 평가가 박하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업 잘 못했어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 쪽 사업부장이 스마트폰 쪽을 흡수하는 이런 그림이 된 겁니다. 그리고 DS 같은 경우는 김기남 부회장이라는 카리스마 있고 일기 국비장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비장학생. 옛날에 국가에서 돈을 대줘서 해외에서 공부를 시켜와서 우리나라 발전을 시킨 국비장학생 1기 출신이고 1세대 반도체 전문가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내려놓고 퇴장하시는, 그죠?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분들이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개 부문이 2개 부문으로 이제 통폐합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60대 CEO들이 이제는 50대 CEO가 된 거고, 특징이 있습니다. 부사장, 전무, 상무 있잖아요. 자, 전무가 없어졌습니다. 전무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부장 있고, 차장 있고, 과장 있고, 대리 있잖아요. 자, 요게 다 통폐합이 되고요. 그냥 프로로 통합됩니다. 김 부장님 뭐 이런 거 아니고 김프로, 이 차장님 아니고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로 통합되고 부사장하고 상무만 남겨놓고요. 예전에 삼성은 이사도 있었어요. 상무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 이런 게 없어졌고, 이사라는 직함은 이재용 부회장이 부장에서 상무 승진하면서 이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90년대인데요. 자, 이제는 부사장, 상무 조직이고, 이번에 30대 상무가 나왔어요. 그죠? 30대, 84년생.
84년생 상무가 나왔고요. 자, 부사장이 40대가 대거 나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60대 1세대 전문가들의 완벽함이나 이제 기술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스피드, 그리고 과감함, 이런 쪽으로 키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래전략실의 기환. 미래전략실은 지금 해체됐습니다. 그죠? 해체됐죠. 예전에는 회장 비서실이 있었죠. 이병철 회장 때, 그죠? 비서실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구조조정본부라고 해서 이학수 부회장, 정치면에 많이 나왔던 분들이죠. 자, 구조본이 나중에 미래전략실이 됐죠. 자, 이때가 최지성 부회장, 그죠? 어쨌든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게 다 해체가 됐죠. 해체가 되고 이제 여기 헤드분들이 다 뭐 전 정권이나 전 정권에서 다 감옥 갔다 오시고, 뭐 이상원 사장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우리 이재용 부회장도 감옥 갔다 오셨고요. 그죠? 자, 이걸 뭐 제가 옳고 그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현상만 판단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미전실이 해체됐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됐죠. 재수감됐습니다. 이거 삼성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게 재수감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자, 그게 이 미래전략실의 부재를 명확하게 좀 인식한 거고요. 자, 정현호 부회장이 원래 미전실 출신인데 퇴사를 했었어요. 18년도에 퇴사를 했고, 퇴사를 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왜? 컨트롤 타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회장 승진을 했고요. 사실상 전문 경영인들의 힘이 빠졌잖아요. 부회장 사장들의 어떤 부문장들이 다 아웃되고, 결국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정현호 부회장이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60대이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다시 사업이 재편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재무통들의 역할이 커지겠구나. 재무통들이 뭡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 인사. 돈 쓰고, 돈 관리. 자, 일단 전문 경영인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실 출신들, 그리고 컨트롤 타워의 전면 재배치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성 경영을 가겠다는 겁니다. 재무통들이 오면요, 숫자 잘 만지잖아요. 그죠? 숫자 중심으로 경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보통 삼성에서 일을 막 벌릴 때는요, 기획통이나 전략통들을 막 전면 재배치해요. 그리고 연구개발, 이런 사람들이 다 전면 재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일을 수습할 때 재무통들이 옵니다. 그러면 숫자 중심으로 이제는 타이트하게 새로운 거 시도하기보다는 숫자 중심의 경영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성 경영을 하는 게 통상적인 거고요. 그리고 재무통들이 재배치가 될 때는요, 그룹 차원에서 큰 베팅을 할 때, 크게 돈을 써야 될 때 재무통들이 전면 재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수십조를 써야 되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큰 변수가 없을 텐데 이번에 좀 주목할 인사가 있어요. 삼성 SDI. 삼성 SDI 전영현 사장이 부회장 승진했어요. 자, 부회장 승진했는데 똑같습니다. 김기담 회장처럼 실권이 없는 그냥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난 거고요. 신임 대표가 왔습니다. 최윤호 대표입니다. 최윤호 사장입니다. 최윤호 사장인데요, 재무통입니다. 이분. 재무통이 SDI로 뭔가 왔다라는 건요, SDI가 수익성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이제 2차전지 쪽에 큰 베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겠다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올해 실적이 올해 좀 안 좋고 부진하고 이랬으면 저는 여기 쪽에 무게중심을 뒀을 건데요. 지금 실적이나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수익성 경영을 벌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막 질러야 되는 때인데요. 큰 베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이런 투자도 있지만요. 결국 M&A예요. 삼성이 그동안 제일 못했던 부분들이 뭡니까? M&A, 그리고 분사. 지금 SK나 다른 그룹들은 굉장히 활발하죠. 회사 쪼갰다, 붙였다, 인적 분할했다, 물적 분할했다. 지금 최근에 포스코도 지주사 재편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무통들이 전면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종희 부회장이 VD 사업부장, TV 사업부장을 하다가 어떻게 부회장까지 승진하게 됐을까? 뭔가 핵심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비스포크의 성공입니다. 자, 비스포크라는 거는 삼성의 올드한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준 거죠. 비스포크는 사실은 사업적인 모델 측면에서는요, 삼성이 처음으로 대량 매스 모델이 아니라 맞춤한 모델에서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성공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비스포크가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게 2016년 정도에 미국의 프리미엄 가전업체 데이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코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비스포크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고요. 그때 데이코를 인수할 때 찬성 쪽에 굉장히 강하게 손을 들었던 사람이 한종희 부회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게 성공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조짜리 사업부가 50조짜리 사업부 밑으로 들어가는 형국이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삼성이 2000년대 초반에 TV에서 소니를 제치고 1등을 했는데, 자, 여기는 장기적으로 수성에 성공했죠. 20년 정도 계속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과거에 1등을 했었는데 지금 점유율 차원에서도 간당간당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애플한테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등이지만 1등이 아닌 듯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스마트폰 사업에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기존의 1등의 유전자 DNA를 가지고 있는 가전 TV 사업 쪽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라는 주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계현 사장의 경우는 삼성전기로 어떻게 보면 좌천이 됐죠. 본부에서 부사장 하다가 계열사 전기 쪽으로 좌천이 됐던 사람인데 영전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물론 이제 뭐 뉴스에서는 MLCC를 잘했고 사업을 좋습니다. 다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내부적인 큰 정치적인 흐름의 변화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미래전략실에 기여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경계현 사장 같은 경우는 재발탁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DS 차원에서는요, 기존에 잘하던 메모리 잘하는 거는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쟁이들은 그래요. 학력도 굉장히 고학력이고요. 기존에 딱 세팅된 값들을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밑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요, 야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나도. 이런 게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율이라는 거는 하나하나 요소들이 조금만 변화가 줘도 수율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이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비메모리 쪽이 뭔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이 뭔가 이거를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세대 반도체 전문가들은 퇴장을 시키고, 자, 1세대 반도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일본의 완벽주의, 모노츠꾸리라는 이런 정신들을 배운 건 좋은 건데요. 그런데 너무 일본의 소부장 의존도가 강하고요. 이거를 국산하는 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삼성은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과감하게 밀어붙일 젊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거기가 경계현 사장이 낙점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텀업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도 이야기를 못 했는데요. 다음 회차에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따져서 내년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이번 인사에서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강경섭 님이죠. 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여러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MC넥스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듣기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공급 정책 변화로 MC넥스 등 외부 공급사의 타격이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물량 확대가 호재임은 분명하나 수혜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가 대부분 혜택을 입지 않을까 하는, 자, 대표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의 어떤 스마트폰이 이제 다시 점유율 경쟁으로 간다. 점유율 확대 경쟁으로 간다 그랬고 3%포인트 정도의 마켓시어를 더 가져올 거다. 그래서 중저가 쪽으로 굉장히 많이 물량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경섭님 같은 경우는 MC넥스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여기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 구멍이 이렇게 막 4개씩 이렇게 돼 있죠. 네, 돼 있죠. 요거를 통으로 납품했어요. 통으로 납품을 했었어요. MC넥스 같은 회사들이. 그리고 파트론 같은 회사들이. 그래서 19년도 실적이 엄청 좋았죠. 그죠? 연간 1000억 이상 마진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비딩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 입찰. 그죠? 경쟁 입찰. 자, 요거를 경쟁 입찰을 붙이니까 하나하나씩 경쟁 입찰을 붙이고 요 패브리케이션은 또 삼성전자가 하거나 하니까 요게 안 좋아졌던 것들인데요. 자, 이거는 19년도에 고마진 스토리는 이제는 다 잊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맞아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 보는 이 투자 아이디어는요, 22년에 보는 투자 아이디어는 자, 요게 다시 재현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물량이 4천만 대 이상 늘어나면요, 아무래도 경쟁 입찰의 강도가 좀 약해지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 좀 나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CR이라고 그러죠. 코스트 리덕션, 가격 인하 압박이 덜하다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MC넥스를 좀 꽂았던 부분들은요, 뭐 내년에 전장 부문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스마트폰만 놓고 보면요, 이 회사는 베트남에 굉장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카메라 모듈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님빈이라는, 베트남 님빈이라는 곳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AF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엔코더 액추에이터도 직접 내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를 펼치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기도 좋아지고요, 삼성전기도 좋아지고 MC넥스도 좋아지고 파트론도 좋아지는데, 저는 업사이드를 좀 더 본 측면이 여기 전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업사이드를 보고 있었던 거고요. AR, VR도 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보다는 MLCC가 결국은 주가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자, MC넥스는 내년에도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되셨죠? 네, 제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